내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보험회사 접수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면 어떨까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피해자에게 연락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오실 텐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영상이 꼭 도움될 겁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형사합의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피해자와의 대화는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위기의 순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낸 사고가 단순 접촉이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거나 사람이 다쳤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나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 문제로 이어지지 않고 민사 처리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이 있는 사고거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사고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이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운전,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의 추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이 해당되죠. 이 중 하나만 해당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형사합의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혹시 12가지 항목이 너무나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항목이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무모한 운전 장면들과 닮아 있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 중앙선을 넘는 과속 차량, 음주운전, 운전면허 없이 도망치는 사람 등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중과실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보통 운전자가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이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양쪽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이때 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문서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는 법률적 판단을 하여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합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법원 재판이 열려 죄를 따지고 죄가 인정되면 집행이 결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 중 어느 시점에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형사합의는 어느 시점이든 가능하지만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합의가 되면 기소 유예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하면 경우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중 합의는 감형에 도움이 되고 판결이 끝난 후에도 집행유예나 집행 단계에서 감경,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빨리 볼수록 좋습니다. 결국 합의라는 행동은 교섭력이 강한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는데요. 사고가 크고 과실이 클수록 사건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형사합의금이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형사합의를 마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뒤로 미룰수록 유리해지겠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잦고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 재판이 진행되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그냥 처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합의는 사고 및 피해 상황, 가해자의 자력 및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섭력을 판단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서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될 건데 왜 형사합의까지 봐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민사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는 쉽게 말해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반면 민사합의는 보상해 드리겠습니다에 가깝죠.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개념이고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고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합의입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만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용서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합의에서 체결되는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 합의는 형사책임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이 형사합의금을 민사손해배상의 일부로 해석해서 향후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형사합의 시 형사합의서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해서 현재 피해자의 보상 처리를 하고 있는 보험사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보통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것이어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 책임 한도가 무한이다 보니 보험회사가 손해액을 절감하기 위해 보상가 직원이 직접 피해자 접촉해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지, 원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야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쉬우실 거예요. 그때 가해자가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보험회사에 통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사합의를 하고 그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도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니 추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민사합의금에서 빼겠다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거든요. 형사합의에서 이 내용을 간과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다운받는 곳은 고정 댓글로 링크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 사례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부상의 경우 초진 기준으로 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3주 진단이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크고 잘못한 것이 많을수록 주당 합의금이 100만 원 방향으로 가고 그 반대일수록 주당 50만 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강경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처럼 배상 항목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현재 벌금의 양형 기준이 진단 주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또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담보가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달라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할 점은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진단 주수는 초진 기록이 아닌 추가 진단 주수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한도가 부족하다면 피해자에게 협조를 얻어 추가 진단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도 형사합의를 할 마음이 생긴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가 더 커지길 바랄 테니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판단해야 할지, 그리고 형사합의라는 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법과 감정 사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탁이 뭔지, 형사합의를 하려면 어떤 말과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실전 대응은 이 편에서 이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수 없이,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면 꼭 다음 편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들과의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편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